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목적지 네, 촬영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어저께 롯데타워에 가서 요 업데이트를 시작을 해놓고 왔는데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저께 촬영한 거에서 보시면은 제 와이프가 이거 업데이트를 제가 시작할 때 이 뒤에서 차 궁뎅이에다가 슈퍼차저를 탁 꽂아 넣었는데 이 차징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업데이트를 못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상식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간과를 한 거죠.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에 전원을 무리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얘가 껐다 켜고 막 이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 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젯밤에 집에 와서 업데이트를 눌러놓고 잤는데 약 1시간 30분 안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조금 넘게 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와보니까 차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내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버전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버전 9.0이라고 나와있죠. 버전 9.0에 더 쉽고 편리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터치스크린 및 테슬라 모바일 앱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토 스티어 및 자동 차선 변경 통합. 이제 오토 스티어와 자동 차선 변경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으며 컨트롤 오토파일럿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네요. 그리고 오토 스티어를 사용할 때 방향지 시기를 켜면 자동 차선 변경이 활성화되어 차량이 다음 차선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원래 있던 기능인데. 사각지대 경고 같은 경우에도 좀 뭔가 바뀌었나봐요. 장애물이, 이게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오토파일럿이 카메라를 앞에 3대 말고는 양 옆에 있는 4대와 뒤에 있는 1대를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방위 카메라를 다 씁니다. 그래서 전 방위를 다 알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프론트에 있는 이거 뭐라 그러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전에 이 테슬라에는 사실은 경고가 뜨긴 뜨는데 사각지대 경고 형태로 별도로 뜬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바뀌면서. 사실상 다른 차들처럼 여기 요즘에는 거의 사이드미러 쪽에 경고가 있는데 테슬라는 여기서 이제 경고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인터페이스도 바뀌고 이게 모델 3에 있는 인터페이스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블랙박스 부분이 새로 생겼고요. 근데 블랙박스는 제가 알기로는 전면 블랙박스만 되고 그 상시 주차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이 아타리 게임도 생기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 봐야죠 저희가. 여러가지 상당히 메이저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고요. 내비게이션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고 교통량 정보도 전에 나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여기 테슬라에서 말하는 교통량 정보를 그렇게 신뢰하지를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실 내비게이션 부분이 제일 테슬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뭔가 크게 변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가지 기능들도 생긴 것 같고 미디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드라이브 온 나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토파일럿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거의 사실상의 자율주행의 전 단계, 그러니까 모럴한 부분,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인공지능적인 부분을 제외한 자율주행은 거의 다 들어간 거죠. 테슬라 아타리 이렇게 있네요. 장애물 감지 가소
뭐 전에 있던 기능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말씀드린 그 드라이브-온 나비는 사실 기능적인 추가적인 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 미국에서도 일부 사용자들한테만 지금 이 업데이트가 돼서 실험용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추가적인 수정을 보완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근시일 내에 업데이트,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론 타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론이 한 달이라 그러면 보통 한 3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년 1월 정도에는 아마 드라이브-온 나비가 제 차에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요. 운전을 하면서 한번 어떤 변화 사항을 한번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끊기 전에 한번 인터페이스를 한번 전체로 한번 보죠. 인터페이스가 진짜로 이게 뭐죠? 예.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는 내비를 이제 아예 그냥 깔아놔 버렸어요. 내비를 깔아놨고, 내비의 인터페이스부터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이 미디어가 이렇게 팝업창 형태로 이렇게 됐고요. 미디어를 올리니까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 회사. 그 다음에 메뉴를 눌러보면은 메뉴 자체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직관적으로 좀 바뀌었네요. 시원시원합니다. 전에는 메뉴가 이렇게 2개의 카테고리로 됐었거든요. 설정하는 메뉴. 근데 사실 좀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걸 아예 통일을 했네요. 기본적인 다른 메뉴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차량을 좀 운전을 하고 적응을 한 다음에 별도로 리뷰를 올릴까 합니다. 좀 예뻐졌어요? 예뻐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운전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좀 설치를 하고, 잠시만요. 자, 차량을 이제 제가 빨리 출근을 해야 돼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도 바뀌었지만은 이 센터에 있는, 이거 뭐라 그러지? 저기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센터에 있는 우리 테슬라 센터에 있는 테슬라 차량, 제 차량에 있는 그림이, 차량이 되게 작아졌어요. 작아진 이유가 이제 뒷차들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뒷차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네, 보시면은 그림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뭔가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번에 메이저 업데이트 버전 9에서부터는 이 차량도 종류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에는 모든 차량들을 확인할 때 그냥 다 뭐 회색 테슬라 차량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SUV나 승용차, 버스, 트럭, 모터사이클,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사람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가 아니라 울트라소닉 센서를 더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아주 그래픽이 깜찍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전비 효율 창을 띄워놓고 있는데, 다른 창도 한번 띄워볼까 하거든요, 운전하면서. 요런 아이콘도 뭔가 조금 심플해졌다고 해야 되나? 주행거리게. 자체, 뭐,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아이콘이 좀 심플해졌고요. 그러네요. 아주 뭐,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인터페이스 자체는 제가, 아직까지 적응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전과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적응하는 데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오전에 갈 때는 팟캐스트나 뉴스나 아니면은 요 음악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테슬라에서 음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튜닝을 많이 들으면서 가는데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주행 성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주행 성능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게, 이 주행을 하는 부분하고 사실 이 전자적 기능하고는 일정 부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 테슬라에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껐다 키듯이 리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상황에 따라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에 버그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PC, 속된 말로 맛 가면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 껐다 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껐다 킵니다. 근데 이거를 주행 중에도 껐다 킬 수가 있습니다. 네, 주행 중에도 껐다 킬 수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다시 싹 재부팅이 되고 메모리 아웃되면서 재부팅 되는데, 그때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차량으로서의 기능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지고 기본적인 차량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나 미래지향적인 이런 차량으로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차량의 기능 부분은 사실 업데이트가 되진 않는데요. 예전에 한 번은 사실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 성능에 영향을 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로백 가속력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메이저리티 업데이트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큰 변화가 생겼던 게 이 테그라코어다 보니까 사실 앱 기능이 현저하게 속도가 느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해서 그 시스템에서 간섭이 적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스템 쪽에서 차량 통제에 대한 간섭이 적어지니까 이 차량 스타트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뭐 0.3초인가 제로백이 더 올라가는 그런 멋진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향후에도 뭐 그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예전에 IT 프로그래머로서 일했던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렇게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 성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은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와, 자, 지금 화면에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옆 차선들, 그리고 뒤에서 접근하는 차, 뒤로 가는 차들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네요. 와, 마음에 듭니다. 안정적으로 표시가 되고, 좀 이따 이제 오토파일럿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제가 지금 출근하는 길에서 우리 그 강남순환도로를 통해서 출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순환도로에서 제가 아침 출근 시간에 오토파일럿을 쓰게 되면 그다지 뭐 돌발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면 거의 저는 겪은 적이 없어서 한적하거든요. 오토파일럿의 주행 성능이 뭐 좋아졌다고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요. 뭐 이렇게 전에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토파일럿의 주행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부드러워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업데이트 되면서 성능의 변화, 어떤 기능의 변화는 느낀 적이 있지만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뭐 이렇게 속도를 지가 알아서 많이 줄입니다. 이거를 저는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많이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변화들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세요. 예, 지금 옆에 있는 트럭이 1톤이 안 되는 트럭인데 꽤 크게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일단 트럭은 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제 앞에 버스도 표현을 해주고 있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이번에 부드러워지고 차선 변경도 잘하고, 사실 테슬라가 앞차하고의 거리를 좁힐 때, 앞차나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얘도 드드득 거리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리뷰를 한 거를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테슬라 오너스 클럽에서 활동을 하시는 전문 리뷰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굉장히 테슬라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테슬라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좋아하지도 않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블레임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 거 있어요. 테슬라 클럽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테슬라 오너스 클럽이라는 게 있고, 테슬라 클럽이라는 되게 오래된 그 클럽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이제 테슬라 오너들하고 테슬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클럽인데, 비슷해요. 두 클럽 다 비슷하고, 양쪽에서 다 저처럼 이제 양쪽 다 가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도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심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테슬라 오너스 클럽 쪽에 별도로 있고, 테슬라 클럽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에서의 셀럽이라고 해야 될까? 파워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들을 주시고 계시는 고마운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테슬라 오너스 클럽의 어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테타님도 그렇고, 다들 그렇습니다. 한테타님 이런 분들, 차알몬님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테슬라 오너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딱 약간 소수정예 몇백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클럽 자체는. 그러니까 다 테슬라 오너들은 아닌데 좀 테슬라 쪽으로 많이 친테슬라 쪽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테슬라 클럽 쪽도 오너스 클럽하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친테슬라죠. 근데 편향이 굉장히 치우쳐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느낀 걸로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약간 너무 좀 그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나쁜 말도 잘 못하기가 좀 그렇고, 물론 좋은 그러니까 나쁜 말에 대해서 나쁘게만 굉장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지나치게 네거티브하게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하게 저렇게 가냐. 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테슬라 오너스 클럽은 좀 기본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편향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테슬라 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고, 또 클럽 자체가 어떤 영리 목적도 있는 클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 이런 얘기는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처음에 클럽을 만드신 분이 지금 클럽의 수장이 아니시고 뭐 수장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영리 목적도 있는데 100% 영리 목적은 아니에요. 거기도 활동을 하면서 또 테슬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서로 정보를 많이 주고받고 이런 거를 기본 목적에 깔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스폰 제휴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영리 목적의 활동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발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또 장점이, 테슬라 오너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자유 발언을 하기가 조금 네거티브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좋은 편한 나쁜 반응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클럽인데, 테슬라 클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뭐라 해야 되지? 지나치게 막 선동을 한다거나 막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은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확 잘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클럽 매니저께서. 아무래도 영리 목적도 좀 가지고 있는 클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뭐하다가 이렇게 클럽 얘기가 나왔죠? 예. 뭐 하여튼 그런저런 뭐 클럽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주고받고 있는데요. 네, 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클럽 얘기하는지 제가 순간적으로 까먹었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제가 강남 순환도로를 탔어요. 어이구, 버스가 옆에 막 나오고 막 난리네요. 아, 그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 이거 좀 안 좋은 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행 성능이나 그러니까 주행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는 조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안정성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기능들이 오토파일럿에서 얼마만큼 좋아졌을지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오토파일럿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러니까 옆 차선들을 인식을 하고 옆 차량들을 인식을 하는 그런 성능은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야겠다. 가끔 이따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까는 버스가 한 대 막 두 대로 막 분리가 되고 막 화면에서. 근데 지금 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뒤에서부터 오는 걸 쫙 인식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지금 뭐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여기 센터페시아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센터페시아는 여기 센터페시아가 아니죠. 요 크레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크레이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카메라가 있는데서 알아서 카메라를 인식하고 속도를 줄이고 말도 안 돼요. 제가 전에 그 테슬라 코리아에다가 이 카메라 얘기를 했다가 한번 그 사람들한테 약간 버럭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비게이션에 카메라가 안 나오는 게 참 안타깝다. 왜 안 나오니? 왜 안 나올까요? 그걸 좀 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다 나오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본사에 있는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그런 치팅 기능 그런 나쁜 치팅 기능은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래도 테슬라 고객인데 고객이 와가지고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치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만들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테슬라 코리아 직원분하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그 내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아이나비나 티맵이나 우리 그 만도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경찰에다가 검찰에 가가지고 빨리 고발을 해야겠다. 고소를 해야겠어요. 내가 지금 빨리 집에 가가지고 경찰에다가 이 아이나비하고 티맵 만드는 SK하고 다 가서 싹 다 형사 고소를 해야겠다. 이 사기친 거 아니냐. 어떻게 전 국민을 상대로 말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다른 직원한테 했더니만 저도 그 직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좀 전에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양옆 차선만 인식을 했었는데요. 차선을 변경을 할 수 있을 때 오토파일럿이 옆에 차선까지 그러니까 양옆으로 3차선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7개 차선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차량이 지나가는 거는 바로 옆 차선까지만 인식을 하는데 이제 차선 변경을 할 때 저 차선들에 있는 차들까지 다 봅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하여튼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에 카메라가 안 나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언제쯤 개선이 될지 모르겠어요.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인식은 그 블랙박스에다가 GPS를 달아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카메라 인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겠죠. 카메라를 인식한다기보다는 그 도로에 대한 속도에 대한